자, 그렇다면은 제가 진짜 이건 궁금한데 일단 삼성전자가 떨어진 건 맞아요. 네. 떨어져서 이제 예전에 고점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봐도 인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로 물타기를 해도 괜찮을지 네.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타기. 네네. 네. 뭐 이제 용어에선 물타기잖아요. 네네네. 네. 이게 뭐 사실 전형적인 투기 용어거든요. 아, 그쵸. 네. 네. 좀 뭐 날렸다, 얼마 네. 간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약간 좀 뭐 물타기라는 용어보다 다른 생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낮아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는 걸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는데 네. 이거를 투자 금액에서 관점에 보면은 저점 매수 물타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말고 주주의 관점에서 보자 이거지. 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주주들은 주가가 떨어지면 저점 매수가 아니라 더 많은 주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주식 수를 늘려. 그렇죠. 네. 보유 주식 수를 늘려가자. 아, 그리고 배당을 받으려면 투자 금액이 아니라 보유 주식 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9만 원에 사면 네.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1주밖에 못 사지만 8만 원이 됐더니 12주를 살 수 있고 네네. 7만 원이 되면 14주를 살 수 있잖아요. 같은 금액으로 더 주식수가 더 늘어나게.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 네네.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지만 물타기나 네네. 그렇게 해서 오히려 주식 수를 늘려가는 데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물타기를 하지 말고 주식 숫자를 늘려나가는 그렇죠. 전략. 네. 뭐 사실 뭐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발상이 이제 처음부터 네. 삼성전자를 보는 그 관점 자체가 좀 다른 네. 거군요. 그리고 네. 이제 뭐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6개월, 1년 보지 마시고 네네. 10년, 20년, 30년의 주가를 보시면 네. 그 30년의 기간 동안 수많은 굴곡이 있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네. 약간의 이렇게 언덕도 나오고 내리막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장은 이 고개가 힘들어. 그리고 너무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 고민할 수 네네. 있겠죠. 네. 근데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그 굴곡들이 사실 하찮은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90년도에 삼성전자가 그때 액면 분할 전에 네. 그때 5만 원, 10만 원에 사신 분들은 네. 지금 50배 이상의 수익을 보셨어요. 그분들은 네, 이게 굴곡이겠어요? 아니죠. 그 당시 그냥 약간의 하나의 점처럼 보이겠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흔들리는 것도 그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수익을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굴곡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금에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희비를 일희일비하게 되는 네네. 생사를 가르는 이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마셔라. 똑같은 주가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굽이굽이 언덕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뒷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히말라야를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히말라야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약간의 흔들림은 그냥 무시하는 네네. 이런 마음의 투자에 대한 그 감정적인 네. 절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굉장히 또 좋은 얘기신데 그러면은 이제 약간 흔들릴 때 굴곡이 있을 때 주식 수를 좀 늘려 나가도 괜찮겠죠? 그럼요.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성전자 이렇게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직접 투자가 펀드 투자보다 더 좋은 이유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저는 그 지난 10여 년간 제가 뭐 강의도 하고 재무설계도 하고 상담도 해보면서 분산 투자, 간접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투자의 정설,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분산 투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간접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왔지만, 최근 3년 동안은 그 강의안을 다 뺐어요, 이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분산 투자, 간접 투자 하지 말고 삼성전자 우량 종목, 우량 자산 소수에게 직접 투자해라. 무조건 이제 직접 투자. 네. 왜 그러고 있냐? 지난 10년간의 결과를 봤더니 그냥 결과만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만 놓고 얘기했더니 분산 투자한 것보다 우량 자산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더 수익이 좋았는데 더 수익이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삼성전자가 그때도 1등이었고 네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투자하면서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종목에 분산해서 간접 투자해서 펀드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 펀드 간접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지수를 따라가거나 분산 투자하다 보니까 여러 네. 종목을 이제 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종목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종목도 들어오다는 거야. 내 포트폴리오에 1등도 들어오는데 공부 못하는 애도 들어와. 아,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네. 10년 놓고 보니까 네. 얘네들은 평균만 하고 있어. 아,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수 아시겠지만 지수의 평균 10년 동안 박스권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최근에 작년에 좀 오른 것일 뿐이지.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평균은 그대로였는데 네. 그 기간 동안 삼성전자는 5배가 뛰었어요. 아,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네. 한 반에 1등이 네네. 5배가 뛰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평균은 그대로야. 슬픈 현실이네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게?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1등만 성장하는 더러운 세상 이런 거. 근데 그거 더 중요한 게 있어. 네. 1등이 5배의 성적을 올렸는데 네. 반평균이 그러면 네. 하다못해 한두 배라도 올라야 되잖아요. 아, 떨어진 친구들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반평균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뭐냐면 네. 나머지들은 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듯이 네네. 우리 사회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순간 어떤 얘기가 되냐면 더 공부 못하는 더 안 좋은 종목들이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내 재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야. 아. 내가 투자를 우량자산에 집중하지 않고 펀드 투자, 분산 투자를 했더니 안 좋은 종목이 들어와서 내 점수를 깎아먹고 있더라는 그렇네요, 거죠. 진짜. 네. 그죠? 근데 그들 중에 정말 뭐 좋은 게 안 좋은 게 서로 섞여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네네. 1등. 오. 조금 더 얘기하자면 시가총액 10위권 이내. 네. 이 종목들만 가고 있지. 음. 나머지는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생각해 보면. 네.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더더욱 우량자산에 집중하자. 아. 그리고 집중하려고 보니까 굳이 내가 간접 투자나 펀드를 할 필요가 없이 네네. 그냥 직접 사게 되면 아. 내가 주주가 되더라는 거야. 네네. 주주가 되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보유 주식수에 관심이 있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얘기해 드렸듯이 투자에 대한 올바른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배당을 받을 수 있잖아요. 배당. 펀드가 배당 주는 거 봤어요? 좀 어렵죠. 예, 뭐 네. 그 수익 내에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그 배당을 체감할 수 없잖아. 근데 직접 투자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배당을 특히 삼성전자 주주들은 매 분기마다 체감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치 우리가 부동산 집 사가지고 월세 받듯이 네. 매달 꾸준하게 월세가 들어오니까 내가 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안정적으로 삶이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네네. 거를 지금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체감하고 있다는 거야. 아. 근데 그거를 펀드에 탄 사람들은 그냥 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을 뿐이지 네. 뭘 사서 오르는지 뭘 사서 떨어지는지 왜 떨어지는지 왜 오르는지 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끌려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이 성장하는 1등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성적이 떨어지는 주식들에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네. 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종목들은 다 안 좋으냐 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저평가주, 저가주 중에서 굉장히 앞으로 좋은 주식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걸 발굴하려는 노력보다는 네. 그냥 우량자산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훨씬 더 안전한 투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펀드 투자는 좀 약간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건데 네. 그렇다면 ELS, 뭐 DLS, ELW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 뭐 파생 상품 이렇게 결합 상품이 있는데 이 은행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파는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가 있는데 왜 그걸 해요? 네, 네네. 명확하네요. 네. 명쾌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파생 상품이라는 게 파생 왜 네. 나왔을까? 파생이요. 어렵네요, 되게. 자, 파생 상품이 네. 나온 원인은 딱 하나예요. 사람들은 위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좀 약간 근데 그것도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네.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이런 네. 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안전한 거 좋아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네. 위험이 없는 걸 좋아하고 아. 수익은 좋아하고 위험은 싫어해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죠? 네, 그건 네. 누구나 다 그렇죠. 위험 없이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투자 상품의 구조를 우리 MC님 잘 아시겠지만 네네. 위험 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리스크가 있죠, 어느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투자 자산 운용사, 펀드 네. 매니저, 모든 네. 이 금융업계 전문가들의 숙제가 뭐냐면 네.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을 넓히는, 크게 하는 거야. 네. 이게 숙제예요. 아. 그거를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의 기술들과 그 옵션들을 조합해서 만들어낸 게 파생 상품이죠. 네. 근데 이 파생 상품이 파생되기 시작하면서 복잡해지는 거야. 그쵸. 그럼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거 사태처럼 내가 만들어낸 상품이 어떠한 위험을 갖고 있는지 이제 모르는 거야. 네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터질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쵸. 저는 그래서 DLS나 DLF나 뭐 ELS나 이런 상품들을 보시면 사실 수익률이 보통 연에 5에서 한 7%, 8% 이내 이래요. 네. 근데 위험을 거의 없애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실제로 내재된 위험 중에 굉장히 큰 위험들이 가끔씩 발생하는 거죠. 가끔씩 막 터져가지고 뭐 원금이 그냥 다 날아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DLS, DLF 네. 같은 경우는 6개월 만에 원금 100% 손실 났어요. 전 정말 그런 거 봤어요. 예. 근데 은행에서 팔았잖아요. 그렇죠. 원금 보장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은행은 그래도 좀 안전한 걸 팔아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은행도 믿어야 되는 예.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네. 어떻게 하면 위험을 줄이고 겁내다가 더 큰 걸 물어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투자 시장에 들어오지 않든가 들어올 거면 네. 위험을 인정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을 찾든가 그래야 되는데 가서 뭐라고 하냐면 위험은 없는데 수익이 높은 걸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네네. 자꾸 이 상품들이 기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냥 5% 받으려고 ELS 하지 마라. 네. 삼성전자 사면 배당 5% 한다. 배당 5%. 네. 예? 네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네. 보면 어쨌든 사회가 발전하면서 삼성전자도 성장하게 되면은 그 네. 수익은 별도다. 네. 그래서 제가 하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네. 삼성전자를 안전자산으로 믿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게 왜냐면 점점 그런 성향이 되면서 진짜 삼성전자는 그런 분들 투자자가 많아지면 네. 이 자산이 안정성이 더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야, 또 파생 상품이든 뭐든 아무튼 삼성전자만 해도 여러분들 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궁금한 거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매수하면 부의 진리를, 바로 이 책에 있는 제목처럼 부의 진리를 이룰 수 있는 겁니까? 네. 정말요? 그럼요. 네. 삼성전자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고 네. 삼성전자라는 걸 사실 제가 지금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네. 투자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를 매수한다고 부의 진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네.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매수하고 어떻게 갖고 있느냐의 네. 차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8만 원인데 네.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시나리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네. 그대로일 수 있고. 네네. 어떤 시나리오가 확률이 제일 높을까요? 뭐 올라가겠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이잖아. 네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망한다면 네. 네. 대한민국이 같이 망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어. 내가 집을 살까, 삼성전자를 살까 고민하시는데 네. 어차피 삼성전자가 망하면 내 집값도 폭락하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 땅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좀 네. 떨어졌어. 네네. 10년 뒤에. 근데 내가 10년 동안 배당을 받았잖아요. 네네. 배당을 받은 걸로 삼성전자 하락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 받은 것과 손실 받은 것과 차이가 없다면 나는 원금은 보장한 셈이 되는 거예요. 네네. 삼성전자 주가가 그대로 8만 원이다. 나는 배당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배당이 은행이자보다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겁니다. 아.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랐다. 네. 그러면 배당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의 반도체 이런 시장들을 삼성전자가 장악을 해가지고 네. 더 크게 성장했다. 네. 그러면 나는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 것이 부의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재용 부회장보다 부자야 아니야 내가? 부자 아니죠. 아니죠. 네네. 그죠? 네. 이재용 부회장보다 돈이 더 없어요. 네, 그런데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네. 이재용 부회장하고 수익률이 똑같아.
야, 동급이네요. 동급이야. 나도 회장 라인 네, 동급이네요. 그 사람이 10% 벌면 나도 10% 버는 네. 거고 100% 벌면 같이 100% 버는 거예요. 아. 적어도 내가 자산의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어디 가서 밀리지는 않는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부자와 같은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야, 같은 배를 타니까 수익도 그렇죠. 똑같고 이제 네. 수익률이 똑같은 거죠. 수익률 똑같은 와, 거죠. 대단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부의 진리를 좀 이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과 함께. 자, 근데 제가 충격적인 걸 좀 봤어요. 네. 정말 충격적인 거 봤는데 이 삼성전자 전도사로 활동하고 계신 네. 연금 박사 이영주 대표님께서 네. 바로 영상에 네.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안 오르게 해주세요라는 네. 영상을 안 오르게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건이? 아니, 네.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2년 전부터 꾸준하게 올렸는데 그때 네네. 뭐 제가 삼성전자를 사라고 강의를 한 지는 지금 벌써 5년이 넘었거든요. 옛날부터요. 네. 근데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고 실제로 네. 방송을 올린 게 2019년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네. 나는 사실 주식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뭐 큰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갑자기 무슨 5억, 10억을 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한 달에 뭐 10주, 20주씩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네네네. 갑자기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5만 원인 주가가 6만 원, 7만 원, 8만 원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어떤 느낌, 어떤 생각, 어떤 문제가 생기냐? 네. 아니 분명히 100만 원 가지고 지난달에는 20주를 샀는데 이번 달에는 6만 원이 되니까 16주밖에 못 사고. 주식 수가 줄어드네요.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는 계속 비싸지니까. 네네. 제발 좀 끌어내리고 싶은 거야. 아니, 네. 천천히 제발 올려라. 천천히. 언제 오르면 되냐? 내가 나중에 주식 팔기 전날 오르면 된다. 네네네. 그리고 이 주식을 내가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 10년, 네. 20년 장기로 묻어둔다면 지금 갑자기 급등해버리면 안 좋고 꾸준하게 저점을 확보하면서 매수를 했다가 천천히 올라가 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네. 너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지. 제발 좀 안 오르게 해달라고. 근데 이 영상을 올린 날 주가가 오르더라고. 네. 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네요. 이제 진짜 삼성전자 진짜 투자자는 네. 주가가 오히려 급등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안 왜냐면 좋죠. 주식 수를 매수하는 양이 좀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뭔가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심리적으로 정말.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네. 투자 시장이 완전히 달리 보여요. 내가 투자 금액만 보고 빨간 분만 좋아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네. 오르는 날은 좋고 떨어지는 날은 안 좋고 일희일비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보유 주식수에 집중해서 저점 매수를 꾸준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오르는 게 반갑지 않은 거고.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오르는 게 좋다는 심리가 이제 그거 같아요. 어차피 나중에 오를 거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몇 년 뒤라도 오를 거니까. 네. 너무 빨리 급등하면은 주식 이 양을 좀 많이 못 가져가니까.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잡주, 네네. 좀 안 좋은 종목은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손절해야 돼요. 불안하니까요. 예. 어차피 얘네들은 골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명운과 함께 하는 주식인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시장에 지금 3분의 1,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주가가 언젠가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지금은 저점이어야 한다. 네. 떨어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예전에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이거를 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또 밝힌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